이곳이 최고입니다. 네. 예전에는 다른 타 회사가 1등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 줄어서 네, 여기가 현재로서는 최고인데 아싸. 이렇게 크리에이터도 계속 많아지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소비 양도 많아지고 이제 쇼핑까지 붙으면 이게 정말 큰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크리에이터의 산업,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한국 경제는 예전부터 이제 지역의 불균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대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대전에 갔다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뭐 사오죠. 그렇죠. 네, 성심당을 성심당, 빵을 빵을 사오잖아요. 사오죠.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틱톡 컨텐츠를 통해서 아 대전 가면은 빵을 사와야 돼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 보통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런 크리에이터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산업 전체적으로 많이 커져서 2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이런 크리에이터 산업에 관련된 전체 매출이 한 132조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진짜 크네요. 이렇게 산업이 늘어나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내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 릴레이션 돼 있는 컨텐츠 연관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도 이거는 사실은 기계가 하는 것보다 인간이 상상력과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하는 게 더 강해서 일자리 창출 성향도 훨씬 이게 강하죠. 이런 뉴미디어 산업은 지금 계속해서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하고 경쟁을 벌려가면서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커진 산업의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8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 많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PD님이나 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보통 이제 9명이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저도 제가 9자리를 또 만들었죠. 근데 그런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점차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붙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져가고 있고 중요한 산업인 만큼요. 열심히 거기서 크리에이팅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런 다른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이런 관심이나 투자 같은 것도 엄청 중요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럼 지금은 모든 기관들이 다 자체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이.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경제진흥원 SBA에서는 이름을 아예 크리에이티브 포스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광고비를 좀 대주고 크리에이터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서 이런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1,000명이 넘어요. 그게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주고 있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그 시장을 저희가 지금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크리에이티브 포스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죠. 혹시 좀 빈자리 좀 있나요? 제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심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럼요. 사실 저도 이제 크포 크포예요. 크리스테퍼스의 멤버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2기라고 하죠.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온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들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포스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공공 MCN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MCN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민간 MCN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전체 크리에이터 숫자로 따지면은 이곳이 최고입니다. 네, 여기가 현재로서는 최고인데 아싸. 사실 규모로서만 최고가 아니라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지원하는 것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크리에이터를 하시면서 굉장히 외롭잖아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맞아요. 했거든요. 지금 나 때는 말이죠라는 얘기가 너무 나오고 싶거든요. 진짜 단칸방에서 혼자 글 써가지고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있던 그 스튜디오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문도 없는 그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크리에이터 포스다. 와, 이 사실을 막 모르고 혼자 단칸방에서 지금 끙끙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포스.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또 연말에 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행사가 점점점 커지고 있고 그 정말 유명하고 제일 핫한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코리안 행사를 작년 처음 했는데요. 전 세계 58개국에서 3,161명의 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다 서울에 모였어요. BBC, MBC, CNN을 다 불러 모으는 것보다 이렇게 100만 명, 500만 명, 4천만 명을 가진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다 서울에 모인다면 서울이 1인 미디어의 성지가 된다면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추진을 해봤는데 아주 사설이 긴데 작년에 어쨌든 그 모든 난간을 뚫고 작년 연말에 1회 대회가 열렸고요. 동대문 DDP 일대 외국에서 온 인플루언서들이 바글바글하면서 그 사람들 오면 뭐 하겠어요. 다 서울을 찍고 알리겠죠.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할 때 맨날 3, 2, 1, 0 카운트다운 하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CNN이 비춰지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10대, 20대들한테는 뉴욕이 그런 곳이 아니라 서울이 그런 곳이에요. K-팝의 영향 때문에, K-컨텐츠 영향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잘한 애들이 서울에 화장품을 사고 그렇게 잘한 애들이 한국에 전자제품을 사고 한국에 자동차를 사죠. 그렇게 서울의 경제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인플루언서를 아무도 그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다 불러 모은다면 이 행사가 올해로 2회째가 맞는데 올 연말에 또 DDP에서 하거든요. 정말 끝내줍니다.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이제 작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3일 내내 이제 같이 있어봤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우와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오네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서 촬영도 하고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촬영도 하고 실시간 방송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다음 한 분이 실시간 방송을 하길래 저도 잠깐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외국인이지만은 모른 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하는데 동시 접속자가 70만 명인 거예요. 그래서 70만 명이 동시 접속자라고? 이들이 진짜 서울을 살아가게끔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보니까 와, 그 사람들이 그 다 서울 컨텐츠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저 방금 순간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지금 여기 닭살이 돋았습니다. 닭살 돌고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요. 정말 힘들었던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고 일을 해나갈 때 대부분 의사결정권자들의 나이는 40대, 50대, 60대예요. 언론을 통해서 듣는 이 뉴미디어의 중요성은 알지만 야 그렇게 하려면 KBS랑 하고 BBC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타겟 마켓이 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아시는 분은 소름 돋을 정도고 이게 어떻게 행사가 발전되어 나갈 거고 이게 얼마나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꿔놓을 건가라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챌린지나 태클이 많아요. 저는 진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요. 서울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이것보다 효율적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거를 시켜서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자의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그 생태계 그 자체잖아요. 제가 이번 이 서울콘에서 어비콘이라는 행사를 또 맡게 됐어요. 네, 하나의 이제 코너를 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진행하는 게 제가 현재 이제 GP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GP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구글 프로덕트 익스퍼트라고 해서 구글에서 직접 뽑은 외부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유튜브 쪽의 담당이고 한국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진짜요?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게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어쨌든 한국에서 저 혼자 딱 한 명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 서울콘에서 GP라는 사람이 한국에선 저 혼자지만은 나라별로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대박이에요. 진짜요? 진짜 이건 진짜 우와. 대박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GP, 그 다음에 프랑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최고의 탑들만 제가 다 모셔왔고 이게 어찌 보면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요 지금. 이번 서울콘 행사는 이제 더 커져가지고요. 정말 이 엄청난 블랙버스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그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오셔서 섹션이 되게 많아요. 그냥 되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참가하셔서 전 세계에서 오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서로 사귀면 그들도 지금 한국 인플루언서를 너무 만나고 싶어해요. 사귀고 싶어하고 그래서 같이 콜라보도 하시고 인플루언서들이 네트워크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것도 안 찍어 올리셔도 되고요. 찍어 올릴 필요도 없어요. 와서 그냥 즐기시고 놀아주시고 네트워크 쌓아주시고 그게 서울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도 서울콘에서 3일 내내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니까 네, 거기서 만나면 같이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콜라보 같은 경우도 너무 환영하기 때문에 네,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서울콘에서 봬요. 네, 서울콘에서 봬요. 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해 마무리는 서울콘과 함께
네, 오늘 이렇게 크리에이터에 대한 내용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서울콘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큰 일이 있다는 것도 참 가슴 벅찬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MC로 있는 에코스바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으로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에코스바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로 에코스바 화이팅 그리고 서울콘 화이팅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에코스바 화이팅! 서울콘 화이팅! 와, 갑자기 이거 뭐 영상 편지 같아가지고 못하겠네요. 울컥하세요. 울컥하셔갖고.